이거는 이제 히트건이라고 하고요. 0도에서 630도, 630도까지 온도를 낼 수, 굉장히 큰 센 열이 나옵니다. 이 정도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면을 한번 시공을 할게요.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아마 일반 고객분들이 보시면 과정이 이렇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거고, 또 시공업체 사장님들 뭐 저희 브랜드 뿐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 하시는 분들에게는 글쎄 기술적인 얘기가 되겠죠. 전면 유리를 시공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냥 청소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보이는 이 극세사용은 와플 극세사라고 그래서 세탁기 여러 번 빨아도 먼지가 떨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촘촘하고 강합니다. 단점은 얘가 너무 와플처럼 간격이 있어서 유리를 닦으면은 자국이 남아요. 닦는 용도가 아니고 최종 마무리할 때 쓰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유리가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쵸? 휘어져 있죠. 필름은 플라스틱이고 굉장히 빳빳하기 때문에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주름이 져요. 주름이 지는 거를 그냥 틀만 맞춰서 안에 들어가서 설치를 하면 그 주름이 지는 거를 헤라로 또는 스키즈로다 밀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마 강하게 계속 밀어 넣는 과정에서 먼지도 들어가고 또 스크래치도 생기기 때문에 유리 곡면에 맞게 필름을 올려놓고 곡면에 맞게 이 주름지는 것들을 다 주름을 없애서 유리의 곡면과 동일하게 맞춰서 재단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필름 세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이 필름의 표면과 유리의 표면이 만나면은 달라붙어요. 달라붙으면은 열 수축할 때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렇게 떠져 있어야 돼요. 둥둥 떠서 열 수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칠하는 이거는 아까 했던 이건 이제 비누입니다. 도부 비누. 비누를 바르면은 얘가 미끄러진 성분이 비누를 바르면은 필름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이따가 하는 걸 보면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필름의 원래 틀보다 조금 더 크게 잘랐어요. 2cm. 여기는 5mm씩 더 크게 잘라서 수축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틀에 맞춰서 재단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히트건이라고 하고요. 얘는 0도에서 630도까지 온도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온도는 630도까지 최고 온도로 다 올릴 겁니다. 630도가 어느 정도 뜨거우냐면은 보시면은 여기 빨갛죠? 보이세요? 굉장히 큰 센 열이 나옵니다. 이 정도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닿는 온도가 손 닿으면 디겠네요. 바로. 바로 뒤죠. 여기 닿아도 그냥 바로 뒤입니다. 그냥 화상 나갑니다. 저거 아까 말씀드렸지 플라스틱이에요. 페트 필름. 플라스틱이라서 그것도 뭐 필름 브랜드마다 다 다르지만 필름에 따라 다르지만 이거는 필름 표면 온도가 170도, 160도 정도가 되면 이제 수축을 시작합니다. 네. 제가 한번 열 수축 작업, 이거를 이제 히트 슈링킹이라고 하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 작업을 많이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세세하게 설명한다기보다는 쭉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이실 거예요. 아마 굴곡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 옆에서 한번 보시면은 굴곡이 있죠. 이 굴곡을 유리면하고 똑같이 일정하게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슈어 필름 같은 경우에는 하드 코팅이 굉장히 강하고 또 베이스 필름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베이스 필름이 딱딱한 필름들보다는 조금 다르게 해야 되고요. 또 베이스 필름이 딱딱하다 하더라도 열을 줄 때 제가 하는 방식으로 전체 이 굴곡면에 이 굴곡진 부분만 수축하는 게 아니고 전체 면을 고르게 똑같이 온도를 줘서 모든 부위들이 다 열을 똑같이 받게 된다면 아마 좀 더 손으로 누르지 않고도 또 손을 눌렀을 때 얘가 자국이 생겨요. 열을 먹은 상태에서 손을 누르면 자국이 생겨요.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좀 고르게 열을 가해서 좀 이쁘게 성형을 하는 것이 저희의 수축 방법입니다. 히트 슈링킹 작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천천히 정성 들여서 잡는다 하더라도 얘는 이쪽 수축 부분이 과도하게 수축이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수축되는 것을 예상해서 조금은 여유를 주고 이쪽을 수축시켜야 여기가 과도하게 수축이 돼서 필름을 끌어당기는 쓸데없이 더 많이 과도하게 수축될 것을 예상하고 수축됐을 때 얘를 끌어줘서 얘가 수평이 맞춰지게 만드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수축하실 때는 로데 펜더 선셋, 그 다음에 로데 펜더 선셋, 해부 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굴곡이 있는 이 부분을 아주 평평하게 또 과도하지 않게 수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쭉 수축을 해볼게요. 내가 왜 이런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열 성형을 보여줄 기회가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지금 보려 하고요. 일단은 이 차를 원활하게 한번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굴곡진 부분의 그 뿌리 부분 이 부분을 아주 평평하게 여기서 보시겠어요? 손을 대지 않고도 여기가 이렇게 평평하게 잡는 건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가 평평하지 않고 여기가 볼록볼록하고 손으로 막 눌러서 하게 되면 이 차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굴곡이 아주 많은 차들은 굉장히 그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고생하시고 또 모양도 이쁘게 안 나옵니다. 이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오면 안에서 작업할 때 퀴징할 때 번거롭고 또 테두리가 조금씩 떠서 그 뜨는 부위로 또 먼지도 유입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아주 그 성형을 곱게 이쁘게 사람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손으로만 누르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손으로 누르지 않고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열을 주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이쁘게 나올 수가 있는데 보통의 유튜브 미국에서 나오는 유튜브 영상 시공 관련한 영상 속에 대한민국의 틴터 분들께서 대부분 손을 대는 것이 조금 많이 아쉬워서 제가 저희 브랜드 교육이 아닌 이런 유튜브 영상에서 한 번쯤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서 수축하는 이 양이 여기서의 당기는 정도와 여기서의 당기는 정도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겠죠. 이걸 과도하게 수축을 해버리면 이렇게 수축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모양도 이쁘게 안 나오고요. 또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오는 걸 억지로 잡는 과정에서 필름도 열에 의해서 찌그러질 수 있고 해서 제가 이런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작업을 마쳤습니다. 헤라나 장갑으로 쫙 눌러 갖고서는 이렇게 조그만 찌글거림도 없이 그냥 판판하게 결과물이 보여지진 않지만 이것은 손을 대지 않고 이 정도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손으로 누르거나 카드 헤라로다 눌러서 아무리 눌러도 얘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굴곡면이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만 평평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필름이 평평하게 쫙 유리하고 일체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구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성형으로 수평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보시면 이렇게 점박이가 있는데 테두리 점박이 선에 맞춰서 재단을 할 겁니다.